예, 목요일장 11시 20분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 내일 금요일 엔비디아 실적 끝나고 눌려있는 상황에서 조금 이제 들어 올려야 되는데요. 예, 오후장 기대를 해보면서 오후장 터닝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오셨고요. 주식명가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 첫 번째 내용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예, 깜짝 실망해도 시장은 실망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을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더 중요한 것은 이후의 시장 대응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창한 본부장님. 네. 일단은 엔비디아 실적은 뭐 나쁘진 않았습니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좋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또 위스퍼 실적이라고 해서 이제 그들끼리 이제 속닥속닥 해서 말하는 그 실적이 좀 기대치보다 높았다라는 부분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일부 좀 차익이 나왔고, 블랙웰 같은 경우가 1개월 지연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4분기까지 좀 미뤄지니까 뭐 그런 것들이 조금 일부 영향을 준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제 방송을 했죠. 근데 젠슨 황이 멘트를 거의 그 SEC에서 발표된 그 보고서 안의 내용을 거의 똑같이 읊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추가된 거는 뭐 애칭 냉각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의 멘트가 있었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서 약간 좀 실망감이 나오면서 반도체들이 조금 무너지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사실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분할로 뭐 현재 가격대 부분부터 뭐 한 2, 3거래일 정도 뭐 나눠서 좀 분할 매수하시는 거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가 좀 쉬어가니까 아무래도 뭐 2차 전지, 바이오 이런 쪽이 좀 강하게 움직이는데,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관련된 뭐 이제 다시 한번 BBIG 이런 좀 단어들이 뉴스에도 많이 등장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뭐 그런 쪽이 지금 수급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야 그렇게 되겠지만 일단 반도체가 움직이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사실 지수 상단은 좀 많이 내려와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삼성전자랑 하이닉스가 시가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좀 금리 인하 그리고 새로운 산업군으로 약간의 순환매가 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반도체 쪽을 계속 보실지 아니 이런 순환매를 노릴지 그거에 대한 의사결정만 해주신다면 충분히 좀 대응하기에는 나쁘지 않은 시장이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매수의 기회로, 물론 분할 매수이긴 하지만요, 말씀하셨고요. 허반석 위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시장이 왜 이렇게 좋은 뉴스에도 과민 반응하면서 끌어내린 것인지, 이후의 흐름들은요? 많이 올랐기 때문에 또 차익 매물 출회에 대한 압박도 심한 것 같습니다. 엔비디아가 최근 저점과 고점을 본다면 15거래일 동안에 약 45%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들은 예상치와 실제 여러 가지 데이터들은 오늘 하루 종일 새벽부터 보셨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려도 될 것 같은데, 결국에는 예상치보다 얼마만큼 추가적으로 서프라이즈가 나오느냐, 그래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슈퍼 서프라이즈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분기별 성장 속도에 대해서 100%대의 성장 속도, 성장률들을 보이다가 이제 75%대 두 자릿수로 조금 내려오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 상황 속에서 시장에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앞서 본부장님 말씀 주셨듯이 블랙웰에 대한 부분들도 4분기까지 출시 지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다음 분기 가이던스에 대한 우려 까지도 좀 결합된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도체에 대한 고점 징후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슈퍼사이클이다. 증설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수요가 공급을 너무 초과했기 때문에 증설이 필요한 슈퍼사이클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때가 비로소 반도체는 고점에 대한 시그널이 나올 뿐, 지금 상황에서는 오히려 DDR5 등 D램까지도 여러 가지로 가격 상승이나 수요의 증가에 대한 기대감들을 좀 맞춰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언제든지 반발 매수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엔비디아의 주가이기 때문에 보유자분들께서는 오히려 반발 매수에 대한 기회 또는 반발 매수에 대한 기대로 홀딩해 가시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시겠지만, 우리나라 반도체에 있어서는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고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중기, 장기 또는 대형주, 소형주 모두 다 기회가 있는 곳은 차트상 저위험 구간에서 매집 관점으로 봤으니까요. 제가 보고 있는 반도체 중에서는 원익 IPS 정도를 다시 한번 추세 저점에서 관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리고 늘 말씀을 드렸던 이스페타시스까지도, 그리고 자람 테크놀로지까지도 차트상 저위험 구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매수의 기회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방향성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9거래일 연속으로 좀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시장의 하방 베팅보다는 상방에 대한 시장이 지수가 조금 꺾이고는 있지만 결국엔 지수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내포한 해치성 선물 매수를 9거래일 동안 이어오고 있다. 8월 13일부터 누적으로 본다면 2조 2천억 원 이상의 매수가 집계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시장에 대해 말씀을 드릴 때 외국인들의 선물 누적 매수는 한번 반등을 시작하면 5에서 6조 원까지는 추세적으로 매수가 들어오는 기회 모습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시장이 하방 지지의 가능성이 높지 여기서 꺾여서 내려갈 가능성은 조금은 약하게 보시고 이 정도 쉬었으면 코스닥이 7거래일 연속 하락이죠. 그리고 이 정도 쉬었으면 하방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더 높여가시는 투자 전략을 세워보심이 맞다라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시장 그리고 반도체주 중심으로의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다음 터닝포인트 이슈 보여주십시오. 예, 주주환원의 자율주행 또 대규모 투자까지 현대차가 어제 CEO 투자자 설명회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주가는 이제 어제 좀 선반영해서 올랐고요. 오늘은 조금 주춤한 흐름들인데 하창원 본부장님 네. 내용 좀 해석해 주세요. 네, 뭐 일단은 장기 비전이 워낙 좋은 상황이어서 사실상 이제 본주보다는 좀 우선주들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현대차 우선주를 보시더라도 전 거래일에 4.76%, 오늘 장중에 6.82% 올라서 뭐 이 거래일 만에 11% 정도 올랐고요. 주주환원 많이 하니까 우선주가 주목받는군요. 그렇죠. 네네. 게다가 똑같이 현대차의 주가랑 비교를 해봤을 때 가격이 거의 비슷한 상황이 온다라고 한다면 우선주가 조금 더 유리하죠. 왜냐하면 네. 지금은 우리가 이제 자동차에 대한 피크아웃 우려가 또 다시 한번 나오고 있고 또 대선 이후에 관세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된다라고 한다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좀 판매나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은 뭐 본주는 조금 쉬어가거나 아니면 천천히 횡보를 하거나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뭐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뭐 그런 부분에서도 뭐 이제 요즘에 배당 매력이라든지 이런 쪽에 수급이 많이 돌고 있으니까 충분히 거기서 추가적인 관심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현대차 뭐 EUV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10% 올랐으니까 뭐 이 거래 만에 15% 거의 소형주처럼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환원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워낙 높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10년 동안 이제 총 120조를 투자를 하니까 장기 플랜이고 이게 앞으로도 좀 장기적으로 이슈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SR 개념을 조금 토탈 리턴 식으로 해서 이제 반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뭐 35%의 이런 수치 뭐 추가적으로도 높일 수 있으면 있을수록 더 좋을 거고요. 다음 사실상 밸류적으로도 굉장히 뭐 여전히 싼 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단기 눌림이 좀 강했던 부분에서 반도체가 좀 쉬어간다라고 한다면 뭐 이런 이제 자동차 관련된 부분에서도 매력도가 많이 부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제 관세 부분은 조금 머릿속에 넣어 놓으신 다음에 이런 좀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단기적인 변동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는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허반석 의원님과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현대차도 이제 사실 고민은 있죠. 이제 전기차가 지금 수요가 둔화되기 때문에 전동화 전략에 있어서 속도를 어떻게 조절하느냐, 하이브리드 늘리겠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게 수익성과 어떻게 연결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관건인데요. 현대차 발표 내용과 함께 현대차 그룹주 가운데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 말씀해 주십시오. 네, 뭐 10년간 연구개발비 120조 이상, 120조 5천억 이상의 대규모 투자, 연구개발비는 54조, 시설 설비 투자 51조, 전략 투자 14조,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3조 원 규모, 3년간 4조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까지도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현대차는 주주가치 제고뿐만 아니라 투자에 있어서도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럼 투자자로서 어떤 종목들, 어떤 기업들, 어떤 섹터가 움직였는가 살펴본다면 자율주행이 움직였고요. 라이다, 인포테인먼트, 수소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이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더 활발하게 움직임이 나타났었습니다. 이노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도 자율주행 관련된 부분 쪽으로 다시 시세가 붙으면서 상한가에 좀 잠겨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대차, 기아, 그리고 고급 브랜드 제네시스까지 본다면 현대기아차가 북미 지역이나 해외에서 좀 인기받고 있는 쪽으로는 SUV 시장 쪽에서의 강자 흐름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이브리드 쪽에서도 좀 강세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고 제네시스는 고급 브랜드를 표방하고 있지만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해외 시장에서 저렴한 가격 쪽에 속하고 있기 때문에 고급 브랜드인데 저렴이
저렴한 가성비 쪽으로도 시장에서 공략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대기아차가 목표한 해외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얼토당토한 이야기보다는 오히려 영업이익률을 좀 높여가겠다라는 목표까지 제시가 되었기 때문에 중장기적 관점에서는 다시 차트상 저위험 구간인 현대기아에 대한 공략 가능하겠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대형주 쪽에서는 현대기아 중에서 저의 원픽을 꼽자고 한다면 기아 쪽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중소형주 쪽에서는 자율주행에 대한 움직임들이 조금 더 강했죠. 그러면 다시 한번 현대오토에버나 S&T 모티브까지도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들을 본다면 최근에 거래 대금이 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쪽에서 레이더가 강했다, 자율주행이 강했다, 현대차 인베스터 데이 때문에 이론 섹터가 강했다라고 한다면 조금 빠른 차익 매물 출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주 단에서는 차익 매물 출회가 충분히 나온 이후에 다시 관심 가져야 될 포인트를 중소형주 단에서 자율주행 쪽으로 꼽아 보신다면 앞으로도 추세 저점에서는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섹터로 자율주행, 자동차 하면 자율주행 쪽을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겠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내에서 눈여겨볼 만한 기업을 언급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예, 다음은요. 터닝포인트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외국인 기관 매수, 2차 전지주, 네, 어떻게 볼 것이냐. 실적은 여전히 뭐 안 좋지만, 네, 기대감들이 있습니다. 확실히 2차 전지 시세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LG 에너지 솔루션이 6%고요. SDI가 5%. 대형주들이 지금 움직이기 시작하면서, 뭔가 확실하게 이제 좀 바닥을 잡고, 그것도 소형주가 아니라 대형주가 좀 올라가는 그 느낌들을 줍니다. 허반석 위원님, 네. 2차 전지 전략 알려주십시오. 2차 전지는 아주 이전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보고서가 나온 이후부터는 우리가 2차 전지를 관심 가져야 됩니다라는 이야기 다시 한번 반복해 보고요. 그러면 왜 2차 전지냐라고 물음을 주셨을 때 반도체가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가 최저점이었습니다. 같은 논리로 2차 전지도 최악의 실적일 때 주가가 최저점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LG 에너지 솔루션의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이 쇼크였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반등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이 정도면 최악의 실적에서 주가 최저점이다라는 이야기에다가 전기차 화재가 더욱더 나면서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BMS, 배터리 관리 시스템 쪽에서의 기술력 부각으로 추가 반등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방에 대한 견고한 지지가 35만 원, 32만 원 사이에서는 재차 반복되고 있다라는 점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본다면 저의 견해대로 중장기 투자에 대한 선호가 있으신 분들은 2차 전지를 최저점에서 매수를 해 놓으셨다라고 한다면 추세적인 반등에 대한 부분들, 업황에 대한 회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더 기대를 갖고서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차 전지 섹터 배터리 셀 업체를 보신 이후에는 제가 전고체 배터리를 콕 집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 전기차 화재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모습들이 조금 일시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빠르게 올랐다가 다시 쉬어가는 모습인데요. 자율주행은 자동차에서 관심을 갖고요. 배터리는 전고체를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그 섹터 안에서도 유망한 세부적인 섹터를 한번 우리가 꼽아본다면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관심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선호주로는 이제는 배터리 화재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은 사그러들었지만 아직까지 시세가 끝나지 않았다라는 느낌으로 본다면 민테크나 나노팀, 덕양산업, 한중NCS 그리고 나서 배터리 화재 진압 솔루션을 발표했던 엠젠솔루션까지 차트를 길게 열어놓고 보신다면 하방에 대한 그 모습들이 추가 하락보다는 반등의 자세가 나올 수 있는 차트를 보시고 그 안에서 선호주 안에서 투자의 아이디어도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2차 전지 전반적인 시각과 또 전고체에 대한 주목 포인트까지 알려주셨습니다. 터닝 포인트 네 번째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엔비디아 반도체 부진에 제한적인 수급이 바이오 쪽으로, 바이오는 여전히 그 안에서 또 순환매가 나오면서 좋죠. 지금 바이오는 부정할 수 없는데 이제 덜 오른 걸 가야 되는 건지 그런 고민이 있는 거잖아요, 하창한 본부장님. 네, 맞습니다. 근데 저는 이슈가 있는 쪽에서 플레이 하시는 것도 괜찮고 네. 곧 금리 인하도 시작을 할 거니까 전반적으로 제약바이오 쪽에서 좀 덩치가 큰 종목군들은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이벤트 플레이 하신다면은 지금 현재 시점은 유한양행 이제 9월 초에 폐암 학회가 또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조금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 다음 번으로 넘어가면 이제 알티오젠 이슈 있고 그 다음까지 보신다면
그다음에 이제 CDMO 쪽이죠. 그래서 조금 더 안정성 나오고 미중 간의 이런 갈등을 보신다면 생물보안법 쪽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면 이제 워낙 데이터가 많이 노출된 RTO젠을 보시는 것도 뭐 나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덩치가 있는 종목군들로 보시는 게 일단 좀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오늘 2차 전지도 뭐 시원하게 좀 올라가고 있는 걸 보면은 확실히 좀 성장주 쪽으로 자금의 유입이 좀 돌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뭐 충분히 연속성을 좀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현재 시점에서 돈이 갈 수 있고 그다음에 이슈가 지속적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쪽이 바이오이다라는 점으로 봤을 때는 뭐 여전히 좀 매력적이다. 대신에 너무 급하게 많이 오른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좀 후발로 접근하시긴 좀 어려우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에서 바이오를 좀 들어오고 싶으시다라고 한다면 좀 이제 R&D 비중이 높은데 뭐 주가가 많이 못 올라간 뭐 대표적으로 뭐 한미약품이나 이런 종목군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 바닥에서 매수하셨다가 금리나 수혜가 됐을 때 이제 좀 매도하시는 그런 전략으로 보시는 것도 뭐 저는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터닝포인트 살펴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주제는 관심 종목 살펴보는 코너죠. 하창원 본부장님 조금 전에도 바이오 얘기하셨는데 삼성바이오로직스를 7월 25일 날 말씀하셔서 뭐 삼바가 대장주 성격으로 잘 가고 있는 거죠. 네, 오늘 관심주도 또 제약바이오 쪽에서 골라오셨나요? 네, CDMO 쪽에서 들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ST팜이라는 종목을 좀 들고 왔고요. 사실상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바이넥스 그리고 ST팜 요게 이제 대표적인 CDMO 종목군들인데 좀 후발 성격이 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쫓아가기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나 이제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직전 고점을 뚫고 굉장히 좀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ST팜 같은 경우는 이번에 좀 뚫어줬기 때문에 뭐 충분히 연속성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CDMO 쪽에서는 뭐 생물보안법을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 관련된 이슈들은 뭐 적어도 11월까지 계속 진행이 될 거고, 일단은 미중 간의 갈등 그리고 보호무역주의가 강화가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로비를 아무리 하더라도 진행이 되는 방향으로 일단은 좀 진행을 할 거고, 거기에 따른 반사 수혜가 좀 기대가 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원료라든지 이런 또 선택을 달리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번에 좀 한 번 또 선택을 받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적인 부분에서 턴어라운드 기대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수주 잔고도 넉넉하게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런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까지 좀 노려보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증설이 완료가 된다라고 한다면 또 생산량 자체가 굉장히 좀 늘어나니까 이런 늘어나는 부분에서의 매력도도 부각이 될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일단 목표가는 14만 원 보고 있습니다. 고가 랠리 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2021년도 고가를 뚫는 거는 그때 이제 좀 매물대까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 일단 그 전까지는 조금 상승 기조가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 라인은 10만 3천 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ST팜 관심주입니다. 허반석 어드바이저는 인성 정보를 리뷰를 좀 하면 8월 초에 얘기하셔서 좋은 수익률을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네, 인성 정보는 의료 비대면 이런 쪽이었나요?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었나요? 인성정보는 네. 원격 진료, 비대면 진료 쪽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지금 의료노조 파업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타결 쪽으로 들어가면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이슈가 소멸됐다. 그래서 조금 추가 하락이 나오는데요. 목표가를 3,000원 말씀을 드렸는데 27일 화요일 날 2,980원에서 고점을 형성을 한 모습입니다. 아무쪼록 좋은 수익 내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자, 그럼 이제 오늘 관심주는요? 네, 오늘은 제가 K3i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신규 상장주이기도 한데요. 신규 상장주 이후에 바닥에 대한 지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를 한번 살펴보시고 거기에 대한 모습 속에서 보호예수 물량이 얼마나 출회가 되었는가, 앞으로 3개월, 6개월, 12개월 보호예수 물량의 출회 가능성은 얼마나 되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신규 상장주를 조금 보셔야 되는데 K3i 같은 경우에는 1개월 보호예수 물량, 3개월 보호예수 물량이 2% 내외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오버행 이슈는 마무리 국면이다. 그래서 9,000원 언저리에서는 하방 지지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좀 보시면 좋겠고요. 공모가가 15,5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현재가가 9,000원 하회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격적인 매력도도 높다. 그리고 국내 최초의 XR 미들웨어 솔루션 개발 기업이고요. 전시, 미디어, 아트, 제조 현장에서 수주율이 굉장히 높다. 입찰에 참여했을 때 수주 가능성이 80%를 웃도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매출 확대 포인트도 조금씩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고요. 최근 들어서
딥페이크 관련된 이슈가 사회에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K3i 같은 경우에 유해 차단 프로그램 개발 소식에 한 차례 주가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더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자면 본업에 대한 부분들, XR 미들웨어 관련된 솔루션에서 탄탄한 수주가 일어나고 있다. 거기다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딥페이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하나의 모멘텀으로 작용이 가능하다. 그런데 오버행 이슈가 마무리된 주가 9,000원 하방에서 이제 시작하는 모습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호예수 물량이 최대 주주 물량 포함해서 45%가량 의무 보유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유통 물량이 적은 것도 하나의 이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1,500원, 손절가는 8,9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조금 특이하게 이제 어떤 트레이딩의 기회가 있다고 이제 보셔서 얘기를 하시는 거죠. K3i 신규주였는데요. 관심주로 언급을 하셨습니다. 오후장 터닝포인트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헤르메스 스탁 하창한 본부장, MTNW 허반석 어드바이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